첫 번째 주제는 저희 단넷 대부의 운영진이신 이상준 님이 최근에 AI 에이전트로 그 스킬을 계속 활용하고 계신데, 거기서 단넷 이제 DNX라고 하는 그 MTX나 NPM을 좀 사용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걸로 약간 툴 실행 같은 거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넷에서도 이제 DNX라는 게 나와서 비슷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통은 에이전트에 있는 스킬스가 내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npm이나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상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DNX로, 본인이 이제 단넷 개발자시니까 DNX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준님? 네, 네, 그러면 한번 내용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WPF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클로드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알렸었는데, 뭐 클로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로드에서는 어, 이제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거랑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입니다. 이런 이제 폴더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이밍 규칙이고, 이제 클로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로딩을 할 때 이런 에이전트, 커맨드, 훅, 스킬 이런 이제 디렉터리를 찾아가지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그냥 사용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이 각자의 역할이 다 클로드 공식 문서에 나와 있고,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뭐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도 이거를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해 보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킬 이렇게 해 놓고 스케일이라는 게 요만큼만 딱 읽고, 이것들은 로딩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얘네만 가지고 이제 클로드가 이제 트리거가 적절하게 되면 되는 건지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거라, 발동이 될 수도 있고 발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동이 되기 위한 노하우가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약간 객체 지향으로 보면은 우리 클래스 모델 정의하듯이 실제 이제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 둔 다음에요. 이 스킬을 이렇게 여기 이게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한다라서, 스킬보다는 약간 더 강제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 에이전트는 이 스킬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그리고 모델은 어떤 걸 사용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다루고 싶은 게 이 코드 포매터라는 에이전트인데, 일단 WPF 자멜하고 이제 CS 파일에 대해서 동작하는 코드 포매터입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하는 요거 바로 직전에 돌도록 제가 이제 정의를 해 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DNX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거든요. 제가 오늘 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요건데, 저도 이제 누겟을 맨날 라이브러리만 사용을 해 왔었는데, 보시면 저희 이제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종속성 주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누겟 하면 패키지 해 가지고 이렇게 DLL로 이제 다운로드 하시는 게 아마 익숙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단넷 툴이라고 해서 이것도 누겟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랑
이 툴은 다른 건데 파워쉘을 이제 윈도우에 직접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단넷 툴로 사용하면은 쪼끔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멜 스타일 WPF 하시는 분들 자멜 스타일러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22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개인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6에서 그냥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할 때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콘솔이라고 해서 단넷 툴로 배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한테 이제 DNX로 해서 이제 요만큼이 단넷 툴을 실행하는 명령어인데 이 DNX라는 게 단넷 툴 execute의 줄임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누겟에서 어 이거를 와일렛에 지정을 하면은 다운로드 내 PC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그걸 쓸 수 있고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면 누겟에서 즉시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어서 아까 이제 앞전에 봤던 이 단넷 툴 인스톨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어떤 자멜 파일을 할지 지정을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자멜 스타일러 파일 규칙인데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실행을 하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DNX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저기 어 윈도우에서나 아니면 리눅스에서나 맥OS에서는 DNX만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WSL2 기반으로 클로드를 돌리고 있다 보니까 DNX 명령어만으로는 작동이 안 돼서 단넷을 앞에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단넷 DNX를 썼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스킬을 썼는데요. 포매팅.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모듈화된 포매팅하는 이제 규칙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 똑같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런 파일을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고 네. 이제 만약에 존재가 안 할 때에는 기본 값으로 자멜 스타일로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본 값은 어디 있냐면 이 스킬 안에 템플릿 안에 이 에디터 컨피그 이제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단넷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거랑 세팅즈 자멜 스타일과 이렇게 이거를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 값이기도 하고 공개된 자료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세팅을 해 주거든요. 제가 자멜 쓰는 방법인데 이제 컨트롤 이름 옆에 같은 위치에 이제 자멜 속성이 와도 되면서 그거는 1 개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속성이 이제 자동 정렬하면은 한 주에 하나씩만 나오게 되는 옵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를 배포를 해서 이제 이 스킬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스킬이 요거를 지정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 그 에이전트가 이 지침을 가지고 쭈루룩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니까 잘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X 설명은 사실 활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훅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느 시점에 특정한 기능을 트리거하는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훅이 발동할 조건인데 프롬프트가 이제 제출됐을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이게 정규식인데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할 거냐. 매칭이 됐으면 true면 이거를 발동해라인데 이제 예제 코드가 여기에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단넷으로도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훅산 요거를 그 FBA 있잖아요. 요거 파일 네. 베이스드 파일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정의를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DNX로 다른 툴을 실행하고 싶으셨다면 여기다가 DNX를 쓰셔도 되겠죠. 네. 저 그래서 구조는 약간 훅은 저도 처음 보는데
저거는 약간 MCP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혹시 다른 이제 저기나 npm으로 돼 있거나 한 거를 단넷 버전으로 고치시거나 혹시 그 스킬스에 보니까 그 레퍼런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코드를 그 작성해서 넣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런 거는 혹시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스킬스 안에 이 다른 폴더, 레퍼런스 폴더 만들어서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보니까 이게 레퍼런스라고, 그거 이제 이 이름 자체는 자유롭게 아, 짓더라고요.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 레퍼런스는 참조했던 거고 잠시만요. 저도 엔트로피 오픈소스 볼게요. 네. 이름이 조금 헷갈리네요. 그냥 보다가 스크립트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스크립트. 스크립트. 네네. 네. 사실 그것도 제가 좀 있긴 한데, 스크립트. 요거. 네. 이건 이제 예제라서 제가 긁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스크립트 폴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거기에 스크립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제가 그 프로젝트 만드는 구조를 스크립트로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나 보네요. 커맨드인가? 커맨드. 아니네. 뭐, 어디 갔지? 이거 역시 AI의 문제점. 네,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템플릿에 있는 내용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템플릿에 그, 저기 스크립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기에 보면은 클로드 MD 쪽에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스킬스를 바꾼 것 같은데, 이 폴더가 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언제 사용했냐면은 제 기억엔 커맨드였는데, 커맨드를 할 때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 WPF 프로젝트 잡는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 구조를 잡아 놓고 그거를 이제 배포해 버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쓰시는 분이 커맨드를 무조건 제 구조를 따르게 되다 보니까, 음, 제 구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스크립트 안에 DNS 가지고 명령어로 그 단넷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렇게 잡는 명령어를 제가 호출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스크립트 폴더를 넣어 놨었습니다. 네, 다음에 되시면은 단넷 대부에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클로드 스킬스에서도 충분히 이제 단넷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 이제 그 FBA나 이제 DNX가 이제 단넷 10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내용도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서 이제 FBA나 DNX를 이제 클로드나 그런 데서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내용 지금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오픈 코드에서 코파일럿을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지원을 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코파일럿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그 소넷이나 오프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되니까 이제 CLI 기반으로 막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굉장히 뉴비인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CLI 기반의 그 코드 베이스를 다루는 거랑 그 챗 컴플리션 방향으로 이제 코드를 그 보는 방향이랑 다른 게 챗 컴플리션 방향에서는 이제 VS 코드에서 그 코드를 보면서 코드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팅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뭔가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았다면 이제 CLI 기반에서는 그냥 명령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검토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흘러가서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모델에 따라서 격차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넷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때도 많고요. 그런데 오프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토큰이 아니라 리퀘스트가 이제 3배가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고 있고 스킬도 써보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저희 단넷대부 운영진 송영재님이 이제 주말 아침에다 올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잘 공유되나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말 아침에 첫 번째 내용인 이제 C# 14와 이제 단넷 10에서 프로덕션에서 실제로 중요한 언어 기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익스텐션 멤버나 이제 필드 그리고 스팬이랑 이제 람다를 같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소스 생성기에서 이제 생성자나 이제 파샬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됐더라고요. 파샬에서 어, 생성자나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잠깐 봤는데 내용이 좀 단촐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그 오픈 코드에서 소넷을 이용해서 제가 그 MD 파일로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후딱후딱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MD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익스텐션 멤버라고 해가지고 익스텐션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고 스태틱 메서드로 하나 만들고 이제 디스 스트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그 특정 클래스나 어쨌든 타입에 이런 것들을 붙여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이지 블랭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것들을 좀 더 단순하게 이제 익스텐션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돼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블랭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때는 좀 더 이전에는 이 메서드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프로퍼티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드 지원 속성인데요. 뭐 이거는 저희 이거 이전에 처음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조금 얘기 드리자면 이제 필드 이제 프로퍼티에
예, 이제 프로퍼티에 예전에는 다 게스터 세터로 다 만들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조금 바꿀 때는 어 그 세터에서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단순한 게 프로퍼티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백킹 필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언더바 네임으로 이렇게 만들고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백킹 필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필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필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백킹 필드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아마 더블피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만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이런 작업들이 MVVM 툴킷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부에서 이렇게 백킹 필드에서 조율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더블 쉐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편하겠다. 저는 이제 더블 쉐프를 잘 하진 않지만, 예,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제네릭과 네임오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네임오브에서 이제 저희가 타입의 스트링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임오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제네릭 타입에서 이 네임오브를 쓰기가 불편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로깅에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백틱하고서 1,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로그에서는 종종 보였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로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그냥 네임 오브 리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깔끔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팬에서 이제 람다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에는 스팬에서 람다를 사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팬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지는 못했어서 자세하게는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여기서 람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RF에서도 람다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음, 파샬에서 예전에는 이거는 이제 소스 생성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소스 생성기도 생성기지만 파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이 파샬을 다루는 부분들이 보통은 소스 생성기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샬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추가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어, 메서드를 하더라도 이렇게 선언만 해주는 식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는 추가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생성자도 가능하고요. 생성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더 있고요. 어, 뭐 도입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좋지만, 저희는 이제 VS26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도입할 만한 이제 핑계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성공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지금 VS26에서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VS22보다요. 왜냐면 확실히 VS22가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코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C샵 14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저 혹시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네. 네임오브 부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이모브 부분,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AI가 지금 이거 정리해 준 문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AI가 좀 뭔가를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 기존 방식에서는 뭐 리스트 1 이런 식으로 읽기가 어렵다. 그리고 C#14 방식은 깔끔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고 어 아예 그냥 name of list 꺽쇠 괄호 비워 놓은 거를 아예 사용을 못 했어요, 기존 방식에는. 아, 그렇게 하면 어, 오류가 나요. 지금 위에 걸 보시면은 네임오브가 아니라 타입오브로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읽기 어렵다는 게 이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아예 못 네, 쓰던 거를 이제는 쓸 네. 수 있게 됐다가 핵심일 것 아, 같아요. 예, 그쵸. 예, 네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강조하려고 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네임오브를 못 썼기 때문에 이제 타입오브를 이용해서 네임을 추출해서 가져오는 방식이었고, 맞죠? 아니요, 제 방식은 네, 사실 네임업을 그대로 쓰긴 썼는데 네. 리스트에다 그냥 인트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넣어 가지고 하면 리스트라는 이름이 그냥 나와요. 음, 어, 네. 예, 이따가 한번, 뭐든지 하나 그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주면은 쓸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환값으로 리스트란 이름만 나와요. 네네. 네. 이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기존에. 어, 네. 예전에는 어쨌든 리스트에 대한 네임오브를 사용할 수 없어, 리스트 어, 에 대한 네임오브, 리스트 제네릭에 대한 네임오브를 사용할 수 없었고, 현재는 지금은 리스트에 대한 네임오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어 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어 그 이제 네이모브를 통해서 타입 이름을 이제 가져오는 게 목적인데 네, 맞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리스트라는 네 글자 네. 요것만 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 제네릭으로 선언된 형식의 이름만, 그러니까 그 괄호 같은 건 다 필요 없고요. 네, 이름만 가지고 오고 싶었었어요, 그 기존에요. 네. 그래서 네이모브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리스트 해 가지고 괄호해서 그 타입 매개 변수를 안 넣으면은 컴파일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그냥 오류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그냥 인트나 뭐 스트링 같은 거를 그냥 안에다 네.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리스트라는 네 글자가 그냥 반환이 돼요, 기존 방식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방금 잠깐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AI가 따로 이거를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네네. 지금 코드 보시면은, 위에 13 이전의 코드는 그 타입 오브의 네임으로 이렇게 줬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컴파일 오류는 안 뜨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저거 방식에선 컴파일 오류는 안 나는데, 어쨌든 네임 오브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정확하게 이제 리스트라는 네 글자 딱 나오진 않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오브 타임 이 저기 네임 오브로 해 가지고 리스트라는 네 글자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튼 중요한 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해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더? 어. 네, 없으시면 오늘 단넷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